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주차 시작 날이죠. 3주차 여러분들 주간 수업 계획에 의하면은 교정 이념 및 목표와 관련한 교정 사회를 주제로 이야기하기로 한 날이에요. 다음 주에는 교정 처우 모델의 변천과 또 교정 사회의 어떤 문화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고 어떻게 형성되어질까 이런 내용이죠. 3주, 4주 내용은 같이 겹쳐요. 겹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정 이념, 즉 교정이 어떤 모습이야 이상적인 어떤 교정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게 교정 이념이겠죠. 근데 교정 모델은 어떤 이념이 그 시대의 주도적인 이념으로 교정을 꾸려가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주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략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교정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교정 이념을 만들어주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여건으로서 우리는 자유사령과 결정론도 이야기했고 교도소 안에서의 어떤 문화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복장이 편안하죠? 여러분도 편안한 자세로 첫 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은 제가 몇 가지 꼭 교정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왜 자유사령과 결정론이 중요하고 교도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교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과목이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그래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올 수도 있고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어떤 모습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이처럼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자세도 좀 가능하다면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사실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리고 새로 들어왔을까요? 오하라, 박수영, 김태영. 잘 지냈어요? 들을만 하나요? 휴먼 서비스 학부가 맞죠? 그래요. 이야기 셋 하고 제가 시작했는데 우선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이건 1935년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이야기입니다. 실화고요. 교정에 대한 교정이 꼭 시설 내 구금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1935년 어느 추운 1월 저녁 뉴욕시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노하고 나이든 여성이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슬퍼 보였고 수치심도 엿보였습니다. 뉴욕시의 시장 피오렐로 라과디아가 아마 남미 출신이었겠죠. 이름을 보니까 남미나 그쪽 사람 같아요. 당시의 시장이죠. 뉴욕시의 시장 피에렐로 라과디아가 그날 저녁 판결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빵을 훔쳤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판사님.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빵을 훔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배가 고팠나요? 판사를 보며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그래서 빵을 훔친 건 아니에요. 사위가 가족을 버렸고 딸은 아프고 두 아이가 굶고 있었어요.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녀가 말을 마칠 때쯤 전체 법정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빵을 훔쳤으니 벌금으로 10달러를 내거나 감옥에 열을 가야 됩니다. 판사님, 제 값은 당연히 치르겠습니다. 제게 10달러가 있었다면 빵을 훔치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 딸과 손자들을 돌봐주나요? 판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었습니다. 10달러 보이시나요? 10달러면 12,000원쯤 되나요? 지금 돈으로 10달러로 제가 당신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 그리고선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공동체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한 벌금입니다. 한 여인이 가족을 위해 빵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은 돈을 걷어서 피고인에게 주세요. 그 여성이 빵을 훔쳤던 식료품 가게 주인뿐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12명의 다른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그 판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모두 영광으로 여기며 50센트씩 기부했고요. 다음 날 뉴욕신문은 한 가난한 여성에게 47.5달러가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판사의 결정은 범죄자가 왜 죄를 짓는지 보여주었고 모두가 그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짚어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도시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가족 또는 사회를 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물질 이익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보살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 하나를 덧붙일게요. 친절은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고 시각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나 해석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좀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 (3월) 들어 비록 날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그래도 감출 수 없는 봄 기온처럼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울컥했다는 어느 칼럼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서교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문 박씨. 그날따라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 앞 골목에 나와 밤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치킨 하는 애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안에 들어선 어린 초등학생이 내지르는 소리였죠. 그 옆에는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형이 입을 확 다문 채 주먹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형은 어렵사리 입을 열어 치킨을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형은 사줄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죠. 상황을 감지한 치킨집 주인은 형제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메뉴판도 보지 않고 내보이지 않은 채,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다는 심정 하나로 푸짐한 치킨 세트를 콜라 2병과 함께 내왔습니다. 마침 홀 안에는 손님이 없어서 형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장면은 또 그런 장면이죠. 다시 형은 수중에 있는 돈이 단돈 5,000원이라 내심 불안하면서도 치킨을 보자 행복해하며 허겁지겁 먹는 동생을 보니 자신도 아무 생각 없이 줄인 배를 채우듯 치킨을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몸 불편하신 할머니와 7살 어린 동생의 생계마저 떠맡은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돈가스집 알바를 뛰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그만둔 뒤 나이를 속여가며 택배 상하 차이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없는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울며 떼를 쓰니 마음이 짠했지만 편찮으신 할머니 보기도 뭐해 일단 밖으로 동생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었죠. 치킨집만 보면 들어가자고 조르는 동생이 너무 안 돼. 집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염치 없게도 5,000원어치만 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매 한 가지였죠. 결국 홍대 근처 서교동까지 걸어가서 수제 치킨 전문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치킨집 앞에서 다시 쭈뼛거리다 이를 지켜보던 치킨집 주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채는 동생 먹이려고 5,000원어치만 달라고 한 것인데 주인은 2만 원 상당의 푸짐한 치킨 세트를 내놓고 콜라 2병까지 내어주었던 것이죠. 내심 형은 치킨집이 장사가 워낙 안 되니 주문도 하지 않은 비싼 것을 내어놓은 후 억지로 바가지라도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치킨을 보자 환호하는 동생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치킨집 주인이 내놓은 것들을 모두 허겁지겁 먹어치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주머니 사정이 뻔한 형은 막상 계산하려니 앞이 캄캄해져 동생 손을 잡고 잽싸게 도망이라도 쳐야겠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그 치킨집 주인은 맛있게 먹었는지 물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만 나누고 돈은 다음에 내라고 하고선 대래 사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이 수중에 있던 5,000원이라도 내겠다는 것을 한사코 받지 않더니 급기야 그 형제를 내쫓듯 가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형은 다음날 다시 찾아가 계산하려 했지만 치킨집 주인은 오히려 꾸짖듯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그것은 진짜 꾸짖음이 아니라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면을 바꿔서 다시 그 후에도 어린 동생은 형 모르게 그 치킨집을 찾아갔고 그때마다 치킨집 주인은 동생에게 배불리 치킨을 먹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반토막이 나서 가게 월세도 밀리고 식자재 발주마저 미룰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치킨집 주인이 동생을 데리고 자신의 단골 미용실에 가서 덥수룩한 머리를 자르고 다듬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미용실 주인 역시 치킨집 주인이 데리고 온 초등학생이 자식이나 조카가 아닌 것을 알았기에 따로 돈을 받지 않고 동생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 형은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들어 더는 치킨집 주인을 직접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는 뉴스를 접한 후 그 치킨집 아저씨가 잘 계실지 궁금하고 걱정이 돼 그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본사 앞으로 삐뚤삐뚤한 글씨로나마 꾹꾹 눌러 쓴 손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그간의 사정과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런 다짐으로 편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꼭 많이 벌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철인 3호 홍대점 사장님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격을 좀 달리하죠. 여러분들은 나영이 사건을 일명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나요? 아마도 나영이 사건으로 이름이 붙은 언론 기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조두순이라는 성폭력범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이 좀 들끓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의 분위기들입니다. 최근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최근에도 이런 출소자들이 있었죠. 조두순 출소 후 아시죠? 안성 쪽에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었죠.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출소하는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 7명을 추려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행 전과가 10회에 달하는 성범죄자, 그리고 10세 여아 5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흉악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조두순처럼 격리 없이 곧바로 사회로 돌아오는 만큼 감독 시스템 강화와 치료 프로그램 마련 등 안전한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7명은 대부분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당국은 고위험군인 만큼 보호관찰관과 협의해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후 준수사항을 잘 이수하는지 꼼꼼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성 성범죄자는 매년 출소하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이나 여론몰이식 해법보다는 정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정숙 박사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공분과 모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죠. 공분과 이에 따른 일시적 조치가 언제까지나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전자장치 감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리치료 같은 교정 작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편하게 들었나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절도를 한 할머니이죠. 여러분들은 레미제라블 기억나시죠? 영화에서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거 소설이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배가 고파서 조카들에게 빵을 사 먹이려고 성당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정확하지 않은데 현장에서 했는지 신고에 의해서 했는지 경찰에 검거되고 그 경찰관들이 신부님에게 묻죠. 여기에서 잃어버린 촛대입니까? 신부님은 그러시죠. 내가 선물로 줬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법무연수원 교수 시절이죠. 젊은 9급, 7급반의 젊은 후배들이 강의 중에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신창원이 아주 오랫동안 교도소 탈주 후에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가 불안할 때인데 엉뚱하게도 그 친구가 굉장히 스타가 됐었어요. 잡히고 나서도 그 애가 입었던 옷이 또 한때 유행을 했었죠. 미션이 오셨나요? 이태리 제품에. 왜 유명해졌냐면은 잡히지 않는 신출 기모를 하는 홍길동 같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또 하나는 훔친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이 또 잘못 미화되기도 했었고, 신창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달리 이야기는 않고 그런 식의 대답이었어요. 네거티브 스타라는 게 있다, 세상은. 우리가 영어로 famous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이건 보통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건데 좋지 않은 걸로도 유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notorious, 악명 높은 이런 거 있죠. 그건 네거티브 스타, 부정적인 어떤 스타 형상이 만들어진 거죠. 배가 고파서 은촛대를 훔쳐도, 또는 더 나아가서 은촛대를 훔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은촛대를 훔쳤더라도 절도는 절도지요. 여기서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벌금이 10달러가 부과됐고 그 10달러를 낼 수 없다면 교도소에 가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형사정책상이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단기 자유형을 보내서 효과가 없는데 교도소에 보내야 되는지, 꼭 벌금을 내서 벌금을 못 내면 노역으로 환영시켜서 교도소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디에 있든 교정입니다. 시설 내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한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본인에게는 반성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배상이 되고 그 사회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감정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들이기도 하겠죠. 또 다른 교정의 방법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교정에 대한 생각들이 교도소 문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생각 염두에 두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할머니가 교도소에 가게 된들, 그죠? 제법 위험성이 있나요? 우려가 있나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그 범죄를 하게 된, 빵을 훔치게 된 동기라는 게, 빵이라도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물론 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손자들을 배를
고파 있는 손자들을 위해서 훔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벌금을 노역으로 하는 문제들. 또 한 가지는 판사의 말 중에 공동체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한 벌금입니다라고 했죠. 그게 참 그 법정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그런 이야기죠. 사회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날 교종을 이야기할 때 개인도 변화돼야 되지만 지역사회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판사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범죄자가 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지도 보여주었고 모두가 그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짚어준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덧붙일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정리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해보죠. 좀 쉬었다 할까요?